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날 고모와 함께 할머니 집에 다녀오던 중 고모가 말을 꺼냈습니다. 고모가 밥 사줄 테니까 저녁 먹고 들어가자. 고모 피곤할 텐데 일찍 들어가서 쉬어야지. 난 알아서 대충 챙겨 먹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이봐, 네가 대충 챙겨 먹는다고 하는데 걱정이 돼서 내가 발이 떨어지겠어? 고모의 말투에는 다정한 질책이 섞여 있었습니다. 고모, 나 내일 모레 서른이야. 알아서 잘 챙겨 먹을게. 그러니까 앞으로는 반찬 같은 거 안 갖다 줘도 돼. 이제는 아빠도 안 계셔서 집에서 밥 잘 안 먹게 되더라고. 고모는 괜찮으니까 인스턴트 먹고 다니지 말고 집에서 밥 잘 챙겨 먹도록 해. 네 아빠가 눈 감는 그 순간까지 나한테 너를 부탁하고 갔잖니. 나는 유언대로 하는 것뿐이니까 신경 쓸 거 없어. 그날 제가 아무리 만류해도 고모는 끝내 저녁까지 사줬습니다. 식당 테이블에 놓인 따뜻한 음식을 바라보며 한참을 대화를 나누던 중 고모가 뜸을 들이다가 어렵게 입을 열었어요. 근데 네 큰엄마 말이야. 진짜 많이 변한 것 같지 않니? 제가 잠시 멈칫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변한 것 같긴 해. 고모도 그렇게 생각해. 사람 본성은 안 바뀐다던데 저렇게 변한 거 보면 그때 충격이 크긴 컸던 모양이야. 큰엄마도 큰엄마지만 나도 엄청 충격받았잖아. 아직도 그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니까. 제가 말끝을 흐리며 깊게 한숨을 내뱉었고 한순간 공기가 무거워지는 게 느껴졌는데요. 고모도 저를 따라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었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이 전해지는 순간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그날 밤 고모를 모셔다 드리고 집에 돌아온 뒤 전기포트에 물을 올려 따뜻한 차를 우려냈습니다. 차가운 방 안에 은은한 향이 퍼지자 마음이 조금은 가라앉는 듯 했어요. 창밖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그 어둠을 바라보며 멍하니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다 문득 그동안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엄마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하지만 불행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제가 20대 중반이 되던 해 아빠마저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그때의 슬픔이 아직까지도 생생하답니다. 하지만 참 다행히도 제 곁에는 따뜻한 할머니와 고모가 있었어요. 두 분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과 정성으로 저를 돌봐주셨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뒤로는 학교 행사며 학부모 상담까지 모두 고모가 참석을 했을 정도였어요. 그래서였을까요? 외롭다는 생각을 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가족 중에서 유독 저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큰엄마였습니다. 큰아빠가 아빠보다 5년 먼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 이후 큰엄마와의 교류는 줄어들었고 간간히 연락하는 정도로 그쳤는데요. 큰엄마는 욕심이 많은 사람으로 늘 할머니의 재산을 탐냈고 그러다 보니 할머니뿐만 아니라 고모와도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마침내 할머니가 크게 화를 내신 사건이 터졌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한 날이었지만 큰엄마가 할머니를 찾아와 꺼낸 말은 폭풍을 몰고 왔습니다. 어머님, 우리 영준이가 장손이니까 나중에 어머님 재산은 우리 영준이한테 주실 거죠? 큰엄마의 말에 할머니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눈을 가늘게 떴다네요. 그 말은 나보고 빨리 죽으라 뭐 그런 뜻인 거니?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장손이 우리 영준이라는 걸 잊지 말라는 말씀인 거죠. 나 죽고 나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라고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 나 죽으면 제사도 지낼 필요 없으니까 장손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할머니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지만 큰엄마는 물러서지 않았다네요. 오히려 입술을 삐죽이며 불만스러운 어조로 말을 이어갔답니다. 제가 그냥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혹시나 어머님이 아름이한테 재산을 줄까봐 걱정돼서 그러는 거죠. 아름이는 시집가면 그만인데
왜 그렇게 아름이만 끼고 도시는 거예요? 내가 언제 끼고 돌았다고 그래? 넌 어쩜 그렇게 생각이 삐뚤어졌니? 어머님이 항상 우리 아름이 그러시잖아요. 누가 봐도 어머님이 아름이만 예뻐한다는 거 다 알거든요. 설마 그이가 세상 떠났다고 우리 영준이는 나몰라라 하시는 건 아니겠죠? 암튼 넌 생각 자체가 글러먹었어. 내가 아름이를 왜 예뻐하는지 모르겠니? 손주들 중에서 아름이만큼 날 챙기는 애가 어디 있니? 아름이는 항상 예쁜 짓만 골라 하잖아. 큰엄마가 뭔가 반박하려다 잠시 머뭇거리더니 불쑥 말을 꺼냈다네요. 아름이 그게 어머님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불려시도 그런 불려시가 없다니까요. 아름이 그게 아무리 불려시 짓을 한다고 해도 감히 우리 영준이랑 비교나 되겠어요. 네가 그러니까 네 자식들이 더 정이 안 가는 거야. 애미란 사람이 그따인데 내가 정이 가겠어? 할머니가 버럭 외쳤고 큰엄마가 그제서야 눈치를 살피며 입을 닫았다고 했습니다. 그 모든 이야기는 고모를 통해 전해 들었는데요. 고모는 딸이 없다 보니 저를 친딸처럼 생각했거든요. 그날도 고모가 제게 하소연을 했고 저도 큰엄마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았기에 조용히 입을 뗐어요. 할머니 진짜 화나셨겠다. 사람이 생각이 없어도 너무 없다니까. 고모가 내내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그러면서도 저를 향해 당부를 잊지 않았습니다. 혹시 할머니가 너한테 재산을 주거나 하면 무조건 받을 생각해. 제가 깜짝 놀라며 고개를 저었어요. 고모, 그런 생각하는 것 자체가 큰엄마랑 똑같아지는 거야. 할머니 재산에 욕심을 낸다는 것 자체가 불순한 생각이잖아. 누가 욕심을 내라고 했어? 혹시나 네 큰엄마가 할머니 꼬드겨서 재산 다 가져가 놓고 나중에 할머니를 나몰라라 할까봐 걱정되니까 하는 소리지. 전에도 네 큰엄마가 죽는 소리 하면서 할머니한테 돈 받아갔잖아. 비록 할머니가 말은 그렇게 해도 큰오빠도 세상 떠났다 보니 큰오빠 핏줄인 손주들이 걱정이 되지 않겠어? 할머니가 어디 그런 걸로 휘둘리실 분이야. 알아서 잘 하시겠지. 제 말에도 고모의 걱정 어린 표정은 끝내 풀리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마음 약한 할머니가 큰엄마 말에 흔들리지 않을까 걱정 가득한 표정이었거든요. 그 뒤 아빠가 세상을 떠난 뒤 우리는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할머니는 아들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셨고 고모도 많이 힘들어하셨어요. 저 역시 하루하루를 무감각하게 견디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은 큰엄마가 예고 없이 우리 집에 찾아왔어요. 평소 연락 한 번 없던 사람이 문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보고 순간 당황할 수밖에 없었기에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문을 열어주자 큰엄마가 특유의 느릿한 걸음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오래전부터 우리 집에 살았던 사람처럼 익숙하게 거실로 들어와 소파에 앉았어요. 큰엄마, 무슨 일 있는 거예요? 제가 물었지만 큰엄마가 차를 달라고 요구했고 가져다 주자 차를 한 모금 마신 뒤에야 입을 열었어요. 그동안 절대 말 꺼내지 말라고 해서 입을 꾹 다물고 있었지만 이제는 너도 진실을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찾아왔어. 갑작스런 말에 머릿속이 새하얘진 채 큰엄마를 바라봤어요. 진실이라니요? 제가 여전히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묻자 큰엄마가 무언가 큰 결심을 한 듯 천천히 입을 뗐어요. 넌 잘 모르겠지만 사실 동서, 그러니까 네 엄마가 불임이었어. 그 한마디에 공기가 얼어붙는 듯 했지만 곧 호흡을 가다듬으며 물었어요. 불임이라뇨?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말 그대로야. 네 엄마는 아이를 가질 수 없었다고. 그러니까 넌 네 엄마 아빠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말인 거지. 살면서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는 말에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친자식이 아니라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큰엄마의 말을 부정하고 싶어 큰 소리로 말했지만 큰엄마의 표정은 여유롭고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너를 보육원에서 데려오는 걸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거짓말일 리가 없잖아.
그 말에 숨을 삼키며 큰엄마를 뚫어져라 바라보며 물었어요. 지금껏 저는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없어요. 그러니까 나도 그 부분이 참 놀랍긴 했어. 네 말처럼 이 집안 사람들이 참 대단한 게 너를 핏줄처럼 챙기고 대해주더라니까. 그동안 나도 입이 근질근질했지만 그때보다 네 할머니가 으름장을 놓으셔서 참았지 뭐니. 만약 발설하면 가만 안 두겠다고 하셨거든. 큰엄마가 다시 차를 한 모금 마시더니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그동안 가족 누구 하나 너를 차별하지 않았잖니. 특히나 네 엄마 아빠는 친자식도 아닌 너를 참 애지중지 키웠지. 내 입장에서는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도무지 이해가 되진 않지만 네 엄마 아빠뿐만 아니라 다들 너를 아끼더라 그 말이야. 그래서 말인데 너를 이렇게 잘 키워준 가족한테 은혜는 갚아야 하지 않겠니? 들어보니 서방님이 남긴 보험금도 꽤 있고 이 집도 결국 네 거가 될 거라고 하던데 너한테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할머니께 드려야 하지 않겠니? 큰엄마의 말을 듣고도 아무 대답을 할 수 없었기에 그저 얼어붙은 채 큰엄마를 바라봤습니다. 그런 모습을 흘낏 보던 큰엄마가 역시나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말을 덧붙였어요. 물론 선택은 네가 하는 거겠지만 키워준 은혜를 생각하면 답은 하나 아니겠니? 최소한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는 말을 듣지는 말아야 하잖아. 그리고 난 너를 위해서 말해주는 것뿐이니까 오해나지 말고 가족들한테는 내가 말했다는 말 절대 꺼내지 마. 그랬다가는 집안 풍비박산 나니까 꼭 명심해라. 큰엄마가 입단속을 시키며 떠났지만 그 자리에서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제가 부모님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말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으니까요. 한동안 그대로 멍하니 앉아 있었는데요. 시간은 흘러갔지만 마치 그 자리에 묶인 채로 움직일 수도 무엇을 생각할 수도 없었다고 해야 할까요? 다만 큰엄마가 남기고 간 보육원이라는 말과 친자식이 아니라는 말만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 말들이 어찌나 무겁게 느껴지던지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그렇게 멍하게 앉아있던 순간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는데요. 그날은 주말이었고 평소처럼 고모가 반찬을 가져다 주기 위해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온 듯 했습니다. 너 집에 있었어? 집에 있으면서 왜 문을 안 열어줬어? 내가 몇 번이나 초인종을 눌렀는데 못 들은 거야? 고모를 바라볼 힘조차 없었기에 멍한 시선으로 허공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 모습을 보며 고모가 다가와 제 어깨를 붙잡고 흔들었어요. 아름아, 너 왜 그래? 무슨 일이야? 고모가 제 이름을 몇 번이나 불렀지만 그 목소리가 아득히 먼 곳에서 들려오는 것처럼 희미하게만 느껴졌습니다. 힘겹게 고모의 얼굴을 바라보려 하던 순간 모든 것이 아득해지면서 눈앞이 빙글빙글 돌았어요. 그리고 숨을 들이쉬기도 전에 정신을 잃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눈을 뜨자 하얀 천장이 보였고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아름아, 고모 알아보겠니? 고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목소리 속에는 걱정과 안도가 섞여 있었고 고모부도 보였어요. 두 사람은 침대 옆에 서서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는데요. 제가 눈을 깜빡이며 입을 열어보려 했지만 목이 막힌 듯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름아, 어제 통화할 때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대체 무슨 일이야? 고모가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고모의 말에 제가 입술을 조금씩 떼며 대답했어요. 고모랑 단둘이서만 얘기하고 싶어. 제 말에 고모부가 급히 자리를 피해줬는데요. 고모부가 나가자마자 고모가 다시 물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인데 그래? 고모, 사실은 큰엄마가 왔다 갔어. 큰엄마라니? 설마 언니가 니네 집에 왔다 갔단 말이야? 고모가 오기 전에 큰엄마가 다녀갔어. 평소에는 너한테 관심도 없던 사람이 갑자기 왜 왔던 거래? 설마 네 큰엄마가 너한테 이상한 소리라도 한 거니? 고모의 물음에 목이 메어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고모가 별일 아니라는 표정으로 위로를 했습니다. 아름아, 큰엄마가 뭐라고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네 큰엄마가 원래 말을 좀 막 하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신경 쓸 필요 없어. 고모가 제 손을 꼭 잡은 채 안타까운 눈길로 바라봤습니다. 제가 깊은 숨을 몰아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고모, 큰엄마 말이 사실이야? 사실이라니? 대체 무슨 말을 했길래 그래? 고모가 눈썹을 약간 치켜 올리며 물었어요. 큰엄마가 그러는데 내가 엄마 아빠 친자식이 아니래. 진짜로 입양된 거야? 아니지. 큰엄마가 잘못 알고 있는 거지? 제 말에 고모가 고개를 갸웃하며 뜻밖의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하도 오래돼서 잊고 살았는데 나도 최근에 다시 기억이 나긴 했어. 최근에 다시 기억이 나다니? 사람이 살다 보면 기억이 흐릿해지잖아. 그래서 그냥 다들 잊고 지냈지 뭐. 근데 그게 그렇게 놀랄 일이니? 너 설마 그 말 듣고 쓰러진 거야? 고모의 태도에서 어떤 흔들림도 느낄 수 없었기에 오히려 놀란 표정으로 고모를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이미 넌 내 조카인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니? 그럼 고모도 내가 입양됐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말인 거네? 네가 한참 어릴 때 너를 처음 만났었지. 그때 내가 너한테 앞으로 고모라고 부르라고 했더니 네가 활짝 웃으면서 고모라고 막 부르더라니까. 그 모습이 어찌나 예쁘던지 활짝 웃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다니까. 그리고는 원래부터 우리 가족이었던 것처럼 넌 아주 잘 지냈어. 근데 입양 그런 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 그 말에 말문이 막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만 고모는 큰엄마의 행동에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근데 네 큰엄마는 왜 굳이 찾아가서 그런 말을 한 거라니? 고모, 나는 그 얘기 듣고 너무 충격받았어. 충격받을 게 뭐가 있어? 네가 내 조카라는 건 변하지 않는 사실인데 거기다 우린 모두 잊고 지냈는데 그 얘기 듣고 쓰러진 게 오히려 어이가 없다. 고모의 차분한 말투는 제가 느낀 혼란을 무색하게 하기 충분했습니다. 잠시 후 고모가 무엇인가를 떠올렸다는 듯 다시 입을 열었어요. 설마 재산이랑 보험금 얘기를 하고 간 거니? 고모가 그걸 어떻게 알았어? 고모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사실은 전에 나한테도 찾아와서 그 얘기를 꺼냈거든. 내가 재수없는 소리 하지 말고 나가라고 내쫓아버렸어. 그러면서 너한테 절대 얘기하지 말라고 단단히 일렀는데 끝내 찾아가서 이런 소동을 벌였나 보네. 고모의 말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를 읽어낼 수 있었는데요. 제가 고개를 숙인 채 웅얼거렸습니다. 큰엄마 말이 내가 입양됐으니까 아빠 보험금이랑 재산을 할머니께 드리라고 했어. 생각해보니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더라고. 그래도 큰엄마가 자기한테 달라고 하지 않고 할머니께 드리라고 하는 거 보면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아. 고모가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차갑게 웃음을 흘렸습니다. 네 큰엄마가 왜 할머니한테 드리라고 했는지 모르겠니? 난 그 속이 훤히 들여다보여서 소름이 끼친다. 소름이라니? 설마 무슨 꿍꿍이가 있다는 거야? 고모가 몸을 약간 앞으로 기울이며 조용히 말을 이어갔어요. 나중에 네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그 재산을 다 차지하려는 속셈인 거지. 자기가 네 돈을 가로채면 문제가 생길 게 분명하지만 할머니한테 돈이 가 있으면 유산 분배할 때 더 많이 받아낼 수 있다고 생각한 게 분명해. 그러니 할머니께 드리라고 너를 압박한 걸 거야. 제가 눈이 커진 채 말을 잇지 못했는데요. 고모가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우리 집안에 어쩌다 그런 사람이 들어왔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네 아빠가 남긴 보험금이랑 유산은 네가 법적 상속이냐. 그런 소리에 신경 쓸 필요 없어. 제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입술을 깨물었는데요. 제 표정을 보더니 고모가 조금 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덧붙였습니다. 별것도 아닌 일에 그렇게 휘둘릴 필요 없어. 입양이 됐든 아니든
넌 우리 가족이야. 우리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그런 말 몇 마디에 흔들리고 그래. 고모, 미안해. 제 목소리는 작았지만 떨림이 묻어났고 고모가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안하면 얼른 털고 일어나. 그리고 할머니께 입양이니 뭐니 그런 얘기 꺼내지도 마. 알겠니? 알았어. 그 순간 고모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안에 남아있던 두려움과 혼란을 서서히 지워가는 듯 했습니다. 고모는 여전히 걱정 어린 눈빛으로 바라봤지만 저를 믿고 지켜주는 단단함이 느껴졌다고 해야 할까요? 고모가 말했듯 제가 누구든 어디에서 왔든 그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뒤 더욱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며칠 뒤 고모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날따라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답답한 마음에 고종사촌 동생에게 전화를 걸어서 물었습니다. 오늘 고모 만나러 갈까 했는데 고모가 전화를 안 받네. 고모 집에 안 계신 거야? 그게 할머니가 올라오셨더라고. 할머니께서 올라오셨다고? 근데 왜 나한테는 연락을 안 한 거야? 그건 나도 잘 모르겠어. 사실 나한테도 나가 있으라고 해서 나도 지금 친구 만나러 가는 길이야. 근데 할머니 엄청 화나신 것 같아. 그러니까 누나도 그냥 모른 척하는 게 좋을 거야. 동생의 말을 듣고 멍하니 휴대폰을 쥔 채 서 있었는데요. 할머니가 고모집에 오셨고 화가 나셨다는 말을 듣자마자 지레 짐작으로 고모가 큰엄마의 만행에 대해 할머니께 얘기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결국 고민 끝에 옷을 대충 챙겨 입고 고모집으로 향했어요. 잠시 후 고모집에 도착해 초인종을 누르려던 찰나 안에서 고성이 오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간 긴장감이 온몸을 타고 흘렀는데요. 저도 모르게 문 가까이 귀를 대보니 할머니 목소리와 큰엄마 목소리가 뒤엉켜 들려왔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쩜 네가 아름이한테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있어. 어머님, 흥분하지 마시고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사실 아름이를 그만큼 키워준 것만 해도 참 고마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피 한 방울 안 섞인 아름이가 서방님 재산을 전부 가져가는 건 아무리 생각해봐도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저는 그저 아름이한테 양심껏 행동하라고 말한 것뿐이에요. 근데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아름이 그게 보통 불려시가 아니다 보니까 이런 사달을 만든 거라니까요. 만약에 일말의 양심이 있었다면 지가 알아서 재산을 어머니께 드린다고 했어야죠. 두 사람의 대화에서 제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것을 듣고 비밀번호를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고모집 비밀번호는 우리 집과 같았는데요. 예전부터 고모집에 자주 드나들었던 터라 고모가 두 집의 비밀번호를 똑같이 설정했었거든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더니 격렬하게 말다툼을 해서인지 제가 들어갔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결국 현관에 쪼그려 앉아 두 손으로 무릎을 감싼 채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어요. 어찌나 고성이 오가던지 거실까지 들어갈 엄두가 나지 않았거든요. 큰엄마의 입에서 핏줄 이야기가 나오자 할머니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름이가 왜 핏줄이 아니야? 어머님, 아름이가 입양됐다는 건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니 우리 집 핏줄이 아닌 게 확실하죠. 그 순간 할머니 입에서 믿을 수 없는 말이 터져나왔습니다. 아름이가 누구 핏줄인지 알면 넌 아마 깜짝 놀라 기절할 거다. 대체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니? 큰엄마가 당황한 듯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뒷감당이라니요? 할머니가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천천히 들어올렸어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내가 무덤까지 가지고 가려고 했던 건데 말이다. 이렇게 가다가는 네가 더 큰 죄를 지게 될 것 같아서 더는 숨길 수가 없구나. 순간 거실이 얼어붙은 듯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마침내 할머니가 무거운 진실을 꺼내놓았습니다.
그네야, 잘 들어라. 아름이는 네 딸이다. 할머니의 말이 끝나자마자 무거운 침묵이 거실을 짓눌렀고 시간이 멈춘 것처럼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곧 큰엄마가 헛웃음을 터뜨리며 말을 뱉어냈어요. 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나, 어머님 혹시 치매 온 거 아니에요? 고모, 어머님 치매인가 봐요. 엄마, 진짜 치매 온 거야? 믿기 어렵다는 듯 고모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치매 같은 소리 하고 있네. 할머니가 단호히 선을 그었습니다. 아름이는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기 전에 큰애 네가 낳은 아이야. 갑작스런 진실에 머뭇거리던 큰엄마가 가방을 챙겨 떠나려 했지만 할머니가 한탄 섞인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네가 미혼모가 될까봐 사부인이 보육원에 맡겼다고 하더구나. 그게 바로 아름이다. 순간 큰엄마가 가방을 떨어뜨리고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하지만 고모가 걱정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대체 왜 이러는 거야? 나랑 같이 병원에 가보자. 나 치매 아니라고 했잖니. 큰애도 결혼 전에 아이 낳은 적 있잖아. 정 못 믿겠으면 유전자 검사 그거 해보면 되겠구나. 그럼 정말로 아름이를 언니가 낳았단 말이에요? 고모 말이 끝나기 무섭게 할머니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부인은 네가 걱정이 돼서 어쩔 수 없이 그랬다고 하더구나. 들어보니까 큰애 네가 차마 내 입으로 말하기 어려운 그런 큰 사고를 당해서 애가 생긴 거라며. 그때 워낙 충격을 크게 받다 보니 다니던 대학도 그만두고 집안에만 틀어박혀 있었는데 나중에서야 임신 사실을 알았다며. 그러니 사부인 입장에서는 그런 무서운 일을 겪은 네가 미혼모로 낙인 찍히게 될까봐 걱정이 돼서 집에서 출산을 하고 난 뒤 너한테는 애가 잘못됐다고 하면서 낳자마자 보육원으로 보냈다고 하더구나. 사부인도 죄책감이 워낙 컸다 보니 돌아가시기 전에 나한테 모든 걸 털어놨어. 너를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어찌나 눈물을 흘리시던지 무릎까지 꿇고 빌어대시는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니까. 물론 나도 그때 충격이 어마어마했지만 그 일은 네 잘못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면서 안타까운 마음마저 들더구나. 그때 사부인이 부디 딸을 용서해달라고 울면서 애원하시면서 네가 2년 만에 나간 직장에서 우리 아들을 만나서 조금씩 나아졌다는 말을 듣고 나까지 너를 내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거기다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사람이니 그냥 잊고 살자 싶었거든. 큰엄마가 흐느끼기 시작했고 할머니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뒤로 내가 보육원 위치를 물어서 직접 찾아갔는데 알고 보니 사부인이 봉사활동을 핑계로 오며 가며 아름이를 지켜보고 있었다고 했어. 그렇게 찾아간 보육원에서 아름이를 처음 본 순간 애가 얼마나 잘 웃던지 마음이 아프더구나. 거기다 마침 둘째 애가 불임이라고 하길래 입양을 권유했지. 그 뒤 둘째도 몇 번 보육원에 가더니 기꺼이 아름이를 데리고 오겠다고 했거든. 큰엄마가 눈물을 닦지도 못한 채 웅크리고 있는 듯 했는데요. 조용히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동서는 아름이가 제 딸인 거 모르고 입양한 거예요? 처음에는 몰랐지만 입양을 결심했다고 하길래 내가 사실을 말해줬지만 너도 알다시피 둘째가 워낙 선했잖니. 조금 놀란 것 같긴 했지만 별 상관하지 않더구나. 다 알고 있었으면서 저한테는 한마디도 안 하고 아름이를 친딸처럼 키운 거네요. 그 모든 걸 제가 어떻게 갚아야 하는 걸까요? 큰엄마가 통곡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살면서 큰엄마가 그토록 목 놓아 우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어요. 그날의 이야기를 모두 들은 후 저도 한동안 마음의 갈피를 잡지 못했는데요. 제가 알던 세상이 흔들리는 듯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순간 거실로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기에
조용히 밖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고 큰엄마에게 큰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예전에 날카롭고 냉정했던 모습은 사라지고 마치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것 마냥 변해갔거든요. 비록 저와는 여전히 거리를 두고 있었지만 어느 날 홀로 계신 할머니 댁으로 내려가 함께 살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할머니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호통을 치셨지만 큰엄마는 할머니가 베풀어 주신 은혜에 보답을 하고 싶다며 모든 걸 정리해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는 하루 세끼 할머니 식사를 챙기며 곁에 머물렀어요. 그 얘기를 전해 듣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는데요. 큰엄마가 스스로를 변화시켜가는 과정에서 어떤 마음의 무게를 견디고 있을지 상상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얼마 후 고모를 찾아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고모, 사실은 그날 이야기 다 들었어. 고모가 놀란 표정으로 바라봤어요. 다 들었다니? 무슨 말을 들었다는 거야? 큰엄마가 내 생모라는 사실 말이야. 제 고백에 고모가 안절부절 못하며 제 얼굴을 살폈습니다. 아름아, 그걸 다 들었단 말이야? 사실은 그날 들어가서 현관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거든. 그럼 우리 아름이도 많이 힘들었겠네. 제가 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히 충격을 받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지. 하지만 큰엄마, 그러니까 생모의 입장도 이해가 되긴 하더라고. 그때 당시 대학생이었다던데 그런 큰 사고를 당했으니 얼마나 놀라고 무서웠겠어. 그러면서 그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 물론 큰엄마가 좀 못되게 굴었던 것도 있었지만 어찌 보면 참 힘든 삶이었겠다 싶었거든. 고모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아름이가 마음고생을 많이 했겠구나. 고모가 예전에 그랬잖아. 가족이 있는데 뭐가 힘들겠냐고. 그 말이 나한테는 정말 큰 위로가 됐어. 그리고 한편으로는 큰엄마가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동안 얼마나 힘든 시간을 견디며 살아왔을까 싶었어. 고모가 저를 가만히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아름아, 큰엄마가 너를 피한다고 서운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번에 나한테 너를 볼 때마다 죄책감이 너무 커서 얼굴을 똑바로 볼 수 없다고 했거든. 고모의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큰엄마도 저도 지나온 인생의 무게를 안고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 와중에도 이토록 따뜻한 가족들과 함께라는 사실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런 가족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어 이렇게 글 작성해 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